안녕하십니까. 더 리젠 성형외과 김호길 원장입니다. 오늘은 그 코 성형 분야에서도 무보형물로 코를 성형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들은 무보형물 코 성형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무보형물 코 성형을 하기 쉬운 케이스나 또 어려운 케이스가 어떤 건지, 무보형물 코 성형으로 과연 얼마나 성형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실리콘 보형물과 무보형물, 즉 자가 조직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간단하게 무보형물로 성형한 코 성형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무보형물 코 성형으로 하면은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성형을 할 때 보형물을 많이 쓰게 되죠. 이제 기본적으로 동양인의 코는 높이가 전체적으로 낮기 때문에 높이가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야 됩니다. 보통 그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코끝 부분, 코 끝에 있는 연골을 직접 이렇게 올려서 이동을 시켜주고요. 나머지 이제 그 코끝이 올라간 높이에 맞춰서 우리 콧대 부분을 이제 보통 보형물로 채워주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높이를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 코끝은 연골로 하지만 이제 콧대 부분, 이 부분을 보형물을 사용하지 않고 몸에 있는 자가 조직으로 채워주는 방법을 무보형물 코성형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무보형물 코성형이라는 것은 자가 조직 코성형과도 같은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코성형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자가 조직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가 진피라고 해서 우리 몸에 있는 피부 조직을 떼는 거예요. 정확히는 이제 피부 아래쪽에 있는 진피랑 피하 지방까지 일부를 이제 같이 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연골을 이용을 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연골은 귀연골 많이 사용하고, 뭐 코 안쪽에 있는 비중격 연골 또는 이제 가슴 쪽에 있는 늑연골, 이런 연골들을 사용해서 보형물을 대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무보형물 코성형은 아무래도 보형물을 대체할 볼륨을 우리 몸에 있는 조직으로 만들다 보니까 그 볼륨이 크면 클수록 우리 몸에 있는 조직을 많이 사용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만큼 만드는데 작업하는 시간도 많이 걸릴 뿐더러 모양을 만들기도 수작업이다 보니까 조금 더 손이 많이 가겠죠.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높이가 어느 정도 있고 부족한 볼륨이 적은 경우, 그러니까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매부리가 어느 정도 있어서 콧대가 어느 정도 높이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매부리에 비해서 미간이라든지 코끝이 조금 낮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쉽게 무보형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보통 연골을 채취하는 부위가 이제 귀연골하고 비중격 연골, 늑연골을 채취할 수가 있는데, 귀연골 같은 경우는 귀 뒤나 뭐 귀 앞쪽에서도 절개를 해서 연골을 채취하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흉터가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중격 연골 자체는 워낙 이제 코 안쪽에 숨겨져 있다 보니까 그쪽은 이제 전혀 흉터랑은 관계가 없는 부분이고요. 늑연골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 가슴 쪽에 절개를 해야 되다 보니까 다른 귀연골이나 비중격 연골에 비해서는 그래도 흉터가 생길 가능성이 조금 더 있긴 합니다. 아주 물론 안 보이는 분도 있긴 하지만 약간의 흉터는 조금 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일반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무보형물로 코성형을 하는 매부리 같은 경우에는 매부리를 중심으로 높이를 맞추기 때문에 매부리가 어느 정도 높이냐에 따라서 대부분 그 높이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1, 2mm 정도 작은 정도에서부터 2, 3mm 정도 어느 정도 좀 볼륨이 있는 정도까지 다 맞출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높이가 낮은 경우에도 연골을 조금 더 많이 채취를 하게 되면은 최소한 3mm 정도에서 한 많이는 4mm 정도까지 충분하게 높이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이제 사용하는 보형물 높이가 대략 한 3, 4mm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형물을 충분하게 이제 무보형물, 자가 조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보형물을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자가 조직, 즉 이제 자가 진피랑 연골이 있겠죠. 근데 아무래도 자가 진피는 약간 좀 흡수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모양이라든지 높이가 보형물보다는 조금 모자랄 수밖에 없어요. 보형물 정도의 높이를 좀 충분하게 올리면서 흡수가 안 되는 그런 모양을 만들어 주려면 아무래도 이제 연골 쪽을 조금 더 많이 사용하는 게 보형물과 거의 유사한 효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윈터나 예전에는 신세경 같은 코를 만들 수 있느냐고 이제 많이 사진을 가져오시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금 코 상태가 어떤지가 가장 중요하게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분들하고 높이 차이가 아주 낮거나 이런 정도만 아니고 어느 정도 살짝 높이가 있는 경우라면 물보형물로도 충분하게 유사한 효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격차가 너무 크지만 않다면은
무보형물로도 또 뭐 충분하게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제 무보형물로 사용을 하는 이제 첫 번째 케이스가 이제 무보형물 매부리겠죠. 매부리 성형에서 무보형물을 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케이스를 한번 보시면 지금 이 사진처럼 매부리가 있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볼륨이 조금 살짝 좀 작으신 케이스죠. 이런 경우에는 매부리를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높이를 조금 더 올려서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매부리에 비해서 코끝이 지금 살짝 떨어져 있는데 이 코끝을 조금 더 올리고 미간 쪽 부분도 살짝 채워서 전체적인 라인을 좀 올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전체적으로 라인이 좀 더 올라가면서 높이감이 살짝 좀 더 있어 보이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무보형물로 수술하더라도 물론 약간의 굴곡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아주 자연스럽고 굴곡이 거의 잘 보이지 않는 정도까지는 충분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매부리가 좀 큰 편이고요. 코도 전체적으로 좀 커 보이죠. 약간 좀 길어 보이기도 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볼륨을 약간 좀 줄여주면서 코가 너무 과해 보이지 않고 좀 자연스럽고 좀 귀여워 보이는 그런 코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매부리를 전체적으로 좀 낮춰주고요. 그거에 비해서 좀 떨어져 있는 코를 살짝 들어주지만 너무 과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면서 이 전체적인 모양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 후 보시면 전체적인 모양이 훨씬 조금 가다듬어졌고 모양이 훨씬 더 아담해졌죠. 세 번째 케이스는 가장 이제 흔하게 볼 수 있는 케이스고요. 전체적으로 코가 많이 작은 그냥 일반적인 동양인 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끝도 올려야 되지만 이 전체적인 콧대 부분도 좀 같이 채워줘야 되는 거고요. 여기 코끝은 우리가 이제 연고를 사용해서 올리게 되고 이 미감에서 콧대 부분도 저희가 이제 보형물 대신 연고를 사용해서 높이를 같이 올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 후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인 볼륨이 고르게 늘어났죠. 그리고 높이도 충분하게 좀 올라가서 확실히 좀 낮아 보이던 느낌이 수술 후에는 어느 정도 볼륨감이 있고 콧대가 훅 살아 보이는 느낌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무보형물 성형을 이제 재수술에도 똑같이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재수술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뭐 낮거나 모양이 좀 불만족인 경우에 모양을 좀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성형을 하게 되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도 보형물을 사용해서 수술을 했는데도 특히나 이제 코끝 부분이 좀 많이 낮아 보여서 환자분은 코끝을 조금 더 올리면서 콧대 부분도 무보형물로 바꾸고 싶어서 재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보형물이 들어가 있지만 미간 높이보다도 이제 코끝 부분이 조금 낮아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재수술을 통해서 코끝을 조금 더 올려주고 미간에 들어가 있던 보형물을 뺀 상태로 다시 이제 무보형물로 채워주게 됐습니다. 후 사진 보시면 전보다 코끝 부분이 조금 더 살아나게 만들어졌고요. 기존에 있던 높이랑 거의 유사한 정도까지도 무보형물로 콧대 부분도 만들어져서 사실 수술 전보다도 수술 후 사진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콧대도 훨씬 좀 더 살아나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재수술할 때 가장 어려운 케이스라고 말하죠. 이제 코가 여러 가지 염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 때문에 많이 수축해가지고 코가 들리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무보형물로 충분하게 재수술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보면은 전에 이제 이전 수술로 인해서 코가 염증이 생기면서 많이 들려서 상당히 짧아졌죠. 부자연스럽게 모양이 변형이 됐고요. 이 부분도 저희가 이제 안쪽에 있는 흉터를 충분하게 제거를 하고 콧 길이를 다시 원상태로 좀 늘려주면서 콧대 부분도 다시 이제 무보형물로 채워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술을 하고 수술 후 보면은 이렇게 들려서 구축으로 변형된 코를 충분하게 늘려서 거의 원래 위치에 가깝게 만들어졌고 콧대 부분도 자연스럽게 볼륨을 만들어주는 이런 방식으로도 충분하게 재수술까지도 무보형물로 충분하게 이제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무보형물이 어떤 건지, 그 다음에 무보형물이 쉽고 어려운 케이스가 어떤 건지, 그리고 무보형물 케이스를 저희가 보여드리면서 이제 살펴봤는데요. 지금에 보신 것처럼 무보형물 코 성형은 아무래도 이제 보형물을 사용하는 성형보다는 일단은 보형물 원래 없던 거죠. 근데 그런 게 들어가면 생길 수 있는 뭐 염증이라든지 뭐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면서 안전한 수술이고요. 대신 보형물처럼 어느 정도 높이라든지 모양을 그래도 거의 유사하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 가지 보형물처럼 무보형물로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의사의 뭐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이런 손재주 같은 게 좀 많이 필요하게 되죠. 물론 시간도 조금 더 걸리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어느 정도 자기 기술이 충분하게 있다면은 보형물로 수술을 하지 않고도 충분하게 예쁜 모양을 만들 수 있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보형물 코 성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유익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